1992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6시 30분 경기도의 한 소도시 종합병원 간호사 숙소 1층 현관에서 24세 신입 간호사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관리실에 앉아있던 60대 관리인이 그녀를 봤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숙소에서 병원까지는 도보로 7분 거리였습니다.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죠. 간호사는 지난 2년간 매일 이 길로 출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응급실 교대 근무 시간이 됐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 수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7시 30분 병원 측은 숙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 선생님요.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셨는데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7분 거리에서 한 사람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는 잊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날을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오전 7시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박모 씨는 교대 근무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교대조에 들어올 김민지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 아직 안 왔어요? 아직요. 전화해 볼까요? 동료 간호사가 김민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7시 10분이 되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입사한 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10분 일찍 도착하는 편이었죠. 이상한데 민지 씨답지 않은데. 7시 30분 박수 간호사는 숙소로 전화를 걸었고 관리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김민지 선생님 계세요? 아, 김 선생님요.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봤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는 안 오셨는데요. 예? 분명히 나가셨는데. 7시 40분 박수 간호사와 병원 간호부 행정 담당자가 함께 간호사 숙소로 향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8시 숙소 2층 203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룸메이트는 야간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마스터키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민지 씨는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침대 이불은 접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근무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7일화 오전 7시 응급실 환자 인수인계 확인. 출근할 준비를 다 하고 나간 거예요. 세면대를 확인했습니다. 칫솔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건도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을 때 인사팀 직원은 멈칫했습니다. 여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2건, 신분증, 도장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받은 월급 봉투도 있었는데 안에 68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가출이라면 이런 걸 두고 가지 않죠. 옷장에는 평상복들이 정리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운동화 2켤레와 구두 1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가져간 것은 출근할 때 매일 들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가방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야간 근무를 마친 룸메이트 이모 씨가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병원 직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 씨가 출근을 안 하셨어요. 어제 특별한 일 없었어요? 저는 어제 저녁 7시에
야간 근무 나가서 지금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민지는 낮 근무였어서 퇴근 때 잠시 마주쳐서 인사했는데 평소와 똑같았어요. 내일 아침 교대 근무라고 일찍 자야겠다고 했어요. 혹시 요즘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던가요? 전혀요. 오히려 일 때문에 바빴지만 밝았어요. 오전 9시 30분 병원 측은 경찰에 공식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경찰서 형사과 실종전담 김영수 경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오전 6시 김민지 기상 추정. 오전 6시 10분에서 6시 25분 세면 및 출근 준비. 오전 6시 30분 숙소 현관 통과 관리인 목격. 오전 6시 37분 병원 도착 예정 시각 하지만 실제 미도착. 김 경사는 관리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6시 30분이 확실합니까? 네, 제가 시계를 봤어요. 항상 아침 6시 30분에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가 막 시작할 때 김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복장은요? 간호사 유니폼에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계셨어요. 검은색 가방 하나 들고요. 표정이나 행동에 이상한 점은요? 전혀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밝게 인사하셨어요. 김 경사는 경로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큰 길로 가면 10분. 낡은 단층과 2층 주택이 섞인 주택가 골목으로 가면 7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지름길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단독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 폭은 약 3m 정도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오전 10시 김 경사는 주민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간호사 복장을 한 젊은 여성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대부분 집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50m 떨어진 집에 사는 60대 남성 이모 씨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차 한 대가 골목에서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무슨 차였습니까? 승용차였어요. 어두운 색이었던 것 같은데 검은색인지 진한 회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6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침 운동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침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평소에도 그 시간에 차가 다닙니까? 아니요. 거의 없어요. 이 골목은 주택가라서 출퇴근 시간에도 차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아침 일찍은 더더욱 그래서 눈에 띄었어요. 차의 특징은 더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번호판은 못 봤어요. 차가 좀 빠르게 지나가서요. 골목길 치고는 빠르게 가더라고요. 3월 17일 오후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10명의 경찰관과 병원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골목길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수색 범위를 넓혀 주변 야산과 공터까지 수색했습니다. 소방대도 합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천은 1.5km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도 수색했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경찰견이 투입됐습니다. 오전 10시 훈련사가 김민지 씨의 옷가지를 개에게 맞게 했습니다. 숙소에서 가져온 잠옷이었습니다. 개는 냄새를 맡더니 숙소를 출발했습니다. 개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지켜봤습니다. 개는 골목 입구를 지나 20m, 30m, 40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골목 중간 지점 낡은 2층 단독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색견이 냄새를 놓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끊겼습니다. 훈련사가 보고했습니다.
김 경사는 그 지점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골목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민지 씨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주택에는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화요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집 앞에서 이상한 일을 보셨습니까? 그 시간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경찰은 집 안팎을 수색했습니다. 마당 창고 지하실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 경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김민지 씨가 이 지점에서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 그렇다면 냄새가 끊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김민지 씨 부모님이 충청도 고향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김종철 씨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였습니다. 어머니 박정자 씨는 조용하고 단아한 분이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취직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 줬다고 합니다. 3남매 중 장녀였던 민지 씨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숙소방을 보여주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아껴 쓰던 화장품들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벽에 붙은 금물 정표.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사물함을 열어보더니 어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통장도 있고 도장도 있고 얘가 어딜 간 거예요. 돈도 안 가지고 갔는데. 아버지는 책상 메모를 봤습니다. 3월 17일 오전 7시 응급실 딸의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부모님은 전단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도왔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름 김민지, 24세여. 실종 일시 1992년 3월 17일 화 오전 6시 30분 7시 사이. 복장, 간호사 유니폼에 베이지색 점퍼, 흰색 운동화. 소지품, 검은색 가죽 가방. 특징 키 162cm, 단발머리, 마른 체형. 3월 22일 일요일 지역신문에 첫 기사가 실렸습니다. 출근길에 사라진 24세 간호사 경찰 수색 중. 3월 24일 화요일 전국지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와 취재했습니다. 병원 동료를 인터뷰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항상 일찍 출근하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밝은 편이었어요. 부모님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딸은 착한 애예요. 누구한테도 미움받을 아이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족한테 알리지 않고 어디 가는 법이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여자를 서울역에서 봤어요. 어제 시장에서 간호사복 입은 사람을 봤는데, 하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 오인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수색에도 김민지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김 경사는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출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여권 통장 현금을 모두 두고 갔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경로를 수십 번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범죄였습니다. 누군가가 김민지 씨를 납치했거나 해를 가했을 가능성. 6월 중순 한 명의 인물이 수사선에 올랐습니다. 박모 씨, 병원에서 약 2km 떨어진 곳 거주. 5년 전 여성 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받고 3년 전 출소.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 김 경사가
주목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차량. 박모 씨는 10년 된 중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 목격자가 본 어두운 색 승용차와 비슷했습니다. 둘째, 알리바이 부재. 사건 당일 3월 17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박모 씨의 행적을 증명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고 그날은 일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6월 18일 경찰은 박모 씨를 임해 동행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아침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잤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9시쯤요. 그날은 일이 없어서 늦게 일어났어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사니까 없습니다. 차는 운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차 안 썼어요. 김경사는 박모 씨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본청 감식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일부 항목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혈흔 반응, 섬유 조각, 지문 채취, 모발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흔, 음성, 섬유, 일반적인 차량 내부 섬유만 검출, 지문, 운전자 본인 및 미확인 지문 다수, 중고차 특성상 이전 소유자 추정, 모발, 김민지 씨와 일치하는 모발 없음, 김민지 씨와 관련된 어떤 물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경사는 박모 씨를 며칠간 더 조사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월 25일 박모 씨는 석방됐습니다. 다만 참고인 명단에는 남았습니다. 1993년 3월 17일 김민지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경기도행 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전단지 100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숙소를 나섰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 사람 못 보셨습니까? 작년에 여기서 실종된 제 딸입니다. 대부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은 전단지를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집 대문을 항상 열어뒀습니다. 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매일 저녁 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2002년 한 젊은 형사가 지역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됐습니다. 이름은 정민호였습니다. 어느 날 미제 사건 파일을 정리하다가 낡은 갈색 서류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김민지 씨의 실종사건 기록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발행 증언록 손으로 쓴 수사일지. 정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선배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미제로 남았지.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김경사님이 퇴직할 때까지 못 풀었어. 가족분들은? 아버지가 작년까지도 가끔 오셨는데 요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더라. 정 형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6시 40분경 어두운 색 승용차 목격자 이모 씨. 이 차량은 추적했습니까? 그때는 CCTV가 없었잖아. 번호판도 모르고 차종도 불명확하고 추적할 방법이 없었지. 정 형사는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김경사의 마지막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적 증거 부족으로 수사 진행 곤란, 다만 범죄 가능성 높음. 향후 새로운 제보나 유사사건 발생 시 재수사 필요. 정 형사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2년 9월 김민지 씨가 실종된 지 10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택가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2층 단독주택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건설 중장비가 한 주택을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수색 견이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서 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굴삭기가 건물 외벽을 허물자 오래된 벽돌과
시멘트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현장 인부 박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작은 직사각형 플라스틱 사원증이었습니다. 먼지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가 옷소매로 닦아내자 글자가 보였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 김민지, 직원번호 2315. 박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0년 전 이 동네에서 사라진 간호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세요.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사원증을 확인하더니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정민호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 사건 파일을 검토했던 바로 그 형사였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저기 외벽 쪽이요. 벽돌 틈에 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 형사는 사원증을 비닐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오랜 세월에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김민지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발견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벽 뒤쪽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정 형사의 지시로 현장 작업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경찰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오후 2시까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원증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원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유자 김민지 확인, 사진 및 발급 기록 대조. 발급일 1990년 3월 15일. 상태 10년 이상 외부 노출 추정. 특이사항 플라스틱 표면에 미세한 긁힌 자국 다수. 결은 검출되지 않음. 지문 검출 불가, 장기간 풍화로 소실. 정 형사는 김민지 씨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72세였습니다. 사원증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사원증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골목에 있었던 거예요. 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지 씨가 평소에 사원증을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출근할 때 꼭 확인한다고 했어요. 집에 둘 때는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절대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 애였어요. 정 형사는 10년 전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숙소 방 수색 결과 근무복 2벌 개인 소지품 일체 보관 상태 양호. 단 사원증은 발견되지 않음 출근 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 김민지 씨는 사원증을 착용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증이 골목 한가운데 건물 벽 틈에서 발견됐습니다. 정 형사는 발견 지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미 그 건물은 완전히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수색견이 멈췄던 지점에서 30m, 70대 노부부가 살았던 집에서 50m. 사원증은 왜 거기 있었을까? 누가 버린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 형사는 당시 살았던 주민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사를 갔거나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김민지 씨가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차량에 탑승했거나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원증이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빠졌거나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정 형사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원증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원증 발견 소식은 지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실종 간호사 사원증, 그러나 단서는 여전히 없어. 며칠간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에서 이상한 차를 봤어요. 비슷한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정 형사는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박모 씨 38세, 건설 현장 일용직. 10년 전 여성 폭행 전과 진한 회색 승용차 소유. 정영사는 당시 참고인이었던 박모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10년 전 그 골목길을 지나간 적 있습니까? 그때 진술했던 것과 같습니다. 일이 없어서 잤습니다. 차량은요? 그 차는 1998년에 팔았어요. 사원증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미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사원증 하나. 주변 건물은 이미 철거됐고 당시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정영사는 사원증과 함께 사진 한 장을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사가 10년 전 남긴 기록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002년 9월 23일 피해자 사원증 명찰 발견. 하지만 추가 증거 없음, 사건은 여전히 미제. 2007년 김민지 씨와 같은 해에 입사했던 간호사 이수진 씨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15년 전 신입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5명의 젊은 여성들. 그중 왼쪽에서 세 번째가 김민지 씨였습니다. 이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김민지 씨가 사라지기 전날인 3월 16일. 본인은 야간 당직이었고 민지 씨는 낮 근무를 마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전 당직실 앞에서 잠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교대 근무라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네, 야간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짧은 작별 인사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붙잡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2012년 3월 김민지 씨가 실종된 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아버지 김종철 씨는 이제 82세가 됐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3월 17일 아버지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올라왔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20년 전 그날과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병원 건물은 재건축되어 현대식 건물이 됐습니다. 간호사 숙소도 새로 지어졌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는 다세대 빌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을 그 길을. 골목 중간 지점. 20년 전 수색견이 멈췄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차에 타기 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찾아왔던 이곳. 하지만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민지야, 어디 갔니? 아빠는 여기 있는데. 김민지 씨가 실종된 지 33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정자 씨는 올해 93세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가끔 딸을 찾습니다. 우리 민지 언제 와? 요양보호사가 대답합니다. 곧 올 거예요. 간호사라서 바쁜가 봐. 우리 딸 간호사거든. 하얀 옷 입고 예쁘거든. 경기도의 그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대형 종합병원으로 확장됐습니다. 간호사 숙소는 15년 전 재건축되어 10층짜리 현대식 기숙사가 됐습니다. 김민지 씨가 마지막으로 나섰던 1층 현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택가 골목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낡은 2층 주택들은 대부분 철거되고 빌라와 오피스텔이 들어섰습니다. 수색견이 멈췄던 그 지점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영업 중입니다.
33년 전 그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 서류 보관함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갈색 서류철이 있습니다. 1992년 3월 17일 김민지 실종. 먼지가 쌓인 채로. 왜 가방만 가지고 나갔을까? 여권, 통장, 신분증, 현금 68만 원을 모두 두고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급하게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곧 돌아올 생각이었을까? 수색견이 멈춘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냄새가 끊어진 곳 그곳에서 김민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차량에 탑승했을까? 누군가와 함께였을까? 6시 40분에 목격된 어두운 색 승용차는 무엇이었을까? 평소에는 다니지 않던 시간 빠른 속도로 골목을 빠져나간 차. 그것이 김민지 씨와 관련이 있을까? 운전자는 누구였을까? 박모 씨는 정말 무관할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알리바이도 없었다. 차량의 색상도 비슷했다. 경찰이 놓친 것은 없을까? 모든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사건은 1990년대 초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여줍니다. CCTV의 부재. 지금은 골목 곳곳에 카메라가 있지만 1992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7분간의 이동을 기록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 안전 시스템의 부족. 새벽 6시 반 혼자 출근하는 젊은 여성.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동행 시스템도 셔틀버스도 없었습니다. 과학 수사의 한계. DNA 분석, 디지털 포렌식 같은 기술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으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의 부재. 각 경찰서, 각 부서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유사 사건 간 연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의 잔인함.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증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민지라는 한 사람의 삶이 그날 아침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24세 환자를 돌보기 위해 출근하던 젊은 간호사.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환자들의 희망이었고 동료들의 친구였던 사람.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33년 전 어느 화요일 아침 7분짜리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를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